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발목을 조금 접질렀는데 단순한 염자일까요? 발목을 접지르는 경우는 괜찮은 발목을 급성으로 접질러서 많이 붓고 통증이 있고 걷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직접적인 손상이 되는 다치는 경우와 되게 만성적으로 삐끗삐끗하는 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불안정성까지 진행이 된 경우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쳤다고 하면 급성 염자로 봐야 되는 거고요. 염자라는 거는 인대가 충격을 받았다 그런 뜻이고 그냥 충격만 받는 경우는 약한 정도의 염자, 부분적인 인대 파열이 생기는 경우는 2단계 인대 파열, 또 3단계 완전히 파열된 경우는 또 3단계로 분류해서 인대 파열의 손상의 정도를 좀 다양하게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고 먼저 인대가 어떤 건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인대라고 하는 것은 뼈하고 뼈를 연결하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여기 모형을 보시면 원래 발에 있는 뼈가 28개의 뼈가 있거든요. 뼈하고 뼈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은 다 인대로 연결이 돼 있어요. 수십 개의 인대가 발과 발목에 있는데 그 인대의 역할과 중요성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인대는 좀 다친다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넘어가고 괜찮아지는 그런 인대가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다치면 후유증도 남고 통증도 오래 남고 운동할 때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런 인대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다치고 손상이 되는 데가 뼈 외측 복숭아 뼈 주변에 있는 인대들이 가장 많이 다치게 되고 이 인대는 굵고 큰 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발목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쳤을 때 통증도 오래 가고 붓기도 오래 가고 치료가 잘 안 되면 후유증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인대가 되겠죠. 바깥쪽에 있는 외측 인대는 크게 보면 3개의 인대로 구성이 되는데 거골과 비골을 연결한다고 그래서 거비 인대가 되고 그 거비 인대 중에 앞에 있다고 그래서 전거비 인대고요. 이 거골과 비골을 연결하는데 뒤쪽에 있다. 그래서 후거비 인대. 종비 인대는 그 중간 부분에 종골과 비골을 연결한다고 그래서 종비 인대.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고요. 그 인대 중에서 후거비 인대가 제일 튼튼하고요. 그래서 후거비 인대는 거의 파열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후거비 인대가 파열이 될 정도라면 발목에 골절이 동반이 되거나 굉장히 큰 손상을 받아서 발목이 아예 탈구가 됐거나 일반적으로 발목을 접지르는 정도로는 후거비 인대까지 손상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목을 접질렀을 때 먼저 파열이 되는 위치는 전거비 인대라고 하는 이 인대가 파열이 잘 되고요. 조금 더 진행이 되는 경우에 이 종비 인대까지 같이 파열이 되는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흔하게 있는 편입니다. 전거비 인대 손상은 일단 파열이 되면 제일 문제가 통증입니다. 아프죠. 환자분들이 아파서 걷기가 어려워지고 땅을 디디기가 힘들어지는 통증 때문에 대부분 병원을 내원하시고 그 다음에 또 큰 증상은 이제 부종, 발목이 붓기가 생기는 거죠.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증상입니다. 붓기가 생기는 원인은 인대가 파열이 되니까 주변에 혈관 조직도 같이 손상이 되고 파열된 혈관에서 피가 고이게 되고 쌓이게 되면서 발목에 부종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붓기가 생기면 뭐가 따라오죠? 움직임의 제한이 따라옵니다. 많이 부으면 발목 움직이는 각도가 아무래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런 증상까지 연달아 오게 되고 붓기가 심하면 피부 조직도 좀 얇아지기 때문에 피부에서 생기는 감염이라든가 염증 이런 소견도 발생할 수가 있어서 통증과 부종 이후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또 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아픈가요? 정도에 따라서 아픈 정도가 좀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은 통증도 심하고 걷기도 힘들어서 내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쳤으면 정도가 심하든 안 심하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게 일단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많이 바쁘시잖아요 다들. 병원 한번 가기도 쉽지도 않고 가면 또 기본적으로 한참 기다려야 되고 검사도 하고 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가야 되는 건지 안 가도 되는 건지 이걸 구분하는 게 이런 영상에서는 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영상을 찍을 때는 이제 약간의 책임 소재가 또 좀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인대 파열일 때 병원을 이제 내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는 단순한 인대 파열에 국한해서 보면 잘 다니고 괜찮으면 상관없는데 간혹 이제 다른 손상이 동반이 됐다거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걸 놓치는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걸 한번 체크해보는 의미로는 일단 초기에라도 한번 방문을 해보시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훨씬 좀 안심하고 지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계속 강조드리는 아이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리 올려놓고 아이싱하고
압박해주고 좀 쉬고 빨리 그런 걸 해서 조절이 되면은 좋은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 때문에 내가 심한데도 병원에 못 가는 경우. 그래서 자꾸 시간이 지나서 도저히 안 돼서 간 경우. 이런 경우는 더 후유증이 좀 남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단순히 인대만 파열되지 않고 뼈의 손상이 일부 좀 있다거나 그 다음에 아킬레스건이 간혹 파열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킬레스건 파열은 며칠 지나면 안 아파요. 그리고 쩔뚝거리지만 걸어는 다니거든요. 아킬레스 파열 됐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나중에 오시는 분들도.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약간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초음파하고 MRI. 병원을 가는 건 좋아. 좋은데 가서 내가 검사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가 또 걱정이죠. MRI가 있는 병원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가면 초음파 있는 병원에서는 초음파를 권하고 MRI가 있는 병원에서는 좀 더 MRI를 권하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초기 단계 검사 자체가 크게 중요하진 않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게 좋아질 거면 한 일주일 정도 보면 대략 판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 자체보다도 신체 검진을 잘 해봐서 눌러보고 어디가 아픈지를 잘 체크를 해보고 아까 말씀하신 손상 기전이 어떤지를 잘 보고 걸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랬을 때 걷는 게 가능하다면 큰 손상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부어 있어가지고 사실 검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거든요. 한 텀 지나가고 나서 초음파든 MRI든 검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뚝소리가 났다 그러면 심각한 경우가 많죠. 아킬레스 파열되면 뒤에서 누가 때렸는 줄 알고 뒤로 돌아보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만큼 큰 충격이 가는 거고 보통 뚝한 소리 날 정도면 그런 큰 힘줄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고 인대 파열인 경우에 뚝했다 그러면 이제 인대만 파열된 게 아니고 그 복숭아뼈, 복사뼈 같은 게 골절이 동반이 됐거나 그런 경우도 많죠. 일단 뼈 손상이 동반되면 더 심각한 문제니까 그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찍는 거고요. 인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만으로는 부족한 거고 이제 MRI를 찍어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신체 검진을 하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어느 정도의 회복 기간이 걸릴 거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디에 위치한 인대가 몇 프로 정도 파열이 됐는지까지는 그냥 그걸로 알기는 좀 어렵거든요. 내가 어느 위치에 어가 어떻게 파열되어 있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는 엑스레이만으로는 부족하고 MRI를 찍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싸고 좋은 거 공짜로 다 되는 건 없듯이 내가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이제 MRI를 찍어보는 건데 치료랑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환자분들께서 원해서 찍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다 질문을 다시 한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난해요. 네. 검사 비용을 좀 줄이려면 초음파가 조금 더 저렴하긴 하죠. MRI가 보통 수십만 원 하는 경우가 많고 초음파도 이게 비급여 검사라서 병원마다 비용이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초음파는 일반적으로는 한 10만 원 전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MRI가 연골이나 주변 관절 구조물을 훨씬 자세히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인대에 국한해서 보면 초음파로도 충분히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인대만을 본다면은 거의 MRI와 비슷한 정도의 손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이라고 하면 MRI는 정적인 상태에서만 찍어야 되잖아요. 초음파는 발목을 움직이면서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여 봤을 때 이 인대가 잘 붙어 있는지 동작을 하면서 찍어볼 수 있는 좀 MRI가 못 가지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된다 그러면 초음파를 가지고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충분히 낼 수가 있고요. 초음파도 내가 비용이 좀 내기가 어렵다. 그러면 회복되는 기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추가적인 불안정성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파열된 인대가 원래 위치에 잘 붙을 수 있게 1, 2주를 발목을 고정을 시켜주는 게 필요한데 그걸 안 시키고 그냥 다쳤는데 막 걸어 다니면 그러면 이 파열된 부분이 예쁘게 서로 붙지가 않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잘 붙을 수가 없고 나중에 불안정해지고 이 2주 정도는 발목 고정을 잘 시켜서 이게 접지르지 않게 해서 이게 그대로 잘 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고 그 골든타임을 놓치는 분들이 제일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냐면 전문직, 일에 바쁘시고 시간 별로 없으신 분들 다치고 나면 처음에는 이거 고정 못하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 3주 지났는데 계속 안 나오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고정을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하면 그것도 그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골든타임은 2주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검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검사들 중에 한 가지가 압도적으로 좋고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다면
이 검사만 살아남을 텐데 초음파도 있고 MRI도 있고 엑스레이도 있는 이유는 각자의 어떤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초음파의 제일 장점은 움직이면서 찍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장점이고 MRI의 제일 장점은 매우 정밀하게 나오고 여러 가지 동반된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장점이니까 그 장단점을 같이 고민해서 주치의 선생님하고 좀 상의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잘 판단해 줄 수 있는 족부 전문의한테 가는 게 최선의 선택이겠네요. 그죠? 아무래도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